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이준하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토강 1기도 마지막인데요. 오늘도 토강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홍홍 너무 기대돼요. 네, 좋고요. 네, 제목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다 달아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노는 뭔가 익숙한 단어인 듯 싶다가도 또 막상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좀 특이한 지금 이제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오늘은 자가발전 나노소자 나노발전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 부산대학교에서 서울까지 나노의 거장 황윤회 교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황윤회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현재 부산대학교 나노기술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자가발전 나노발전기, 태양광 물분해, 캐퍼시티 나노센서 등에 대해 연구 중이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황윤회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황윤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부산에서 오셨냐고 알유튜브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예, 네. 진짜 오늘 새벽에 비행기 타고 이 강연을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이 강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받아봤었는데 예. 질문들의 내용을 보니까 나노소자의 재료나 전망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뭐 이런 등등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럼 오늘 강연을 들으면 이러한 궁금증들이 다 해결이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조금 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강연을 들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주시죠. 자,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오늘 그 얘기할 제목이 자가발전 나노소자, 그래서 나노발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저는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에 있는 황윤혜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다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제목에도 있었지만 자가발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자가발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자가발전 소자로서 나노발전기라는 게 뭐며 나노발전기를 어떻게 응용해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발전, 이제 에너지 수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하베스팅,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줍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가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완전히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 대개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어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IoT라는 게 결국 여기 인터넷과 기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이제 IoT죠. 그래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벌써 저희들이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해요. 뭐 냉장고를 켜고 켜고 뭐 그다음에 보일러를 켜고 켜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면은 이제 청소기, 여기 지금 포인터가
예, 청소기도 이제 저희들이 마음대로 뭐 예약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AI 스피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본인들이 직접 킨다기보다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요새 핸드폰도 보시면 그 지니야 뭐뭐 해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 켜줘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기계와 어떤 인터넷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 기계를 우리들이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이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미 벌써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까지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요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로 적혀 있어서 좀 죄송한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 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BCI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꿈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계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그게 이제 동작이 될 수 있는 시대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컴퓨터도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단어를 생각하면은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기 동작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가거나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비밀스러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남이 잠깐 딴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좋겠죠. 학생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BCI 비슷하게 BMI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예요. IoT랑 비슷하죠. 단지 네. 다른 건 뭐냐 하면 인터넷이 아니고 인간의 뇌 또는 뭐 하여튼 생물체의 뇌와 어떤 기계 간의 정보가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중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환자가 이 기계를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물이 먹고 싶으면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기계가 가갖고 물을 떠다 이렇게 입에 갖다 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럼 다 뇌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여기 유명한 사람이죠. 뭐 다른 이유로도 유명하고요. 전기 자동차로도 유명하고. 네.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무슨 지금 얘기를 사업을 꿈꾸고 있냐면은 뉴럴 링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네. 밑에 나와 있는데 뉴럴 링크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여서요. 저분이 뭔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그러면 나쁜 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아까는 동작이 잘 됐었는데 슬라이드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앨런 머스크가 그 뭐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돼지 그 뇌에다가 여기 옆에 보이는 여기 이제 이그젬플은 여기 사람 머리지만은 요런 어떤 칩을 여기 심어 가지고요. 뇌의 정보를 기계에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실험을 이미 벌써 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돼지 뇌에. 그렇죠. 왜냐면 인간에게는 실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칩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직접 사용한 칩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여기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럴 링크의 그 소자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셨겠지만은 일단 뭔가 신호를 감지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계랑 우리가 전달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닛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 동작시키기 위해서. 껐다 켰다가.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전기. 전원. 그렇죠. 전원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이제 주로 이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또 갑자기 빨리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미래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전이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에 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 구글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자를 옷 같은 데 이렇게 붙여 가지고서는 지금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그 뭐 데일밴드 비슷하게 피부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에는 이미 많이 나오죠. 몸 안에 생체 이식 비슷하게 해갖고 집어넣어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뭐 생체 신호도 감지를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쓸 거라고 우리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중요한 게 세 개라고 혹시 진행하시는 분 기억나세요? 전원, 전원, 데이터 송수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였지 하나가? 센싱, 네, 센싱. 신호를 인식해야, 인식해야 되니까 네. 결국 그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붙여가지고서고요. 당뇨병 환자들의 뭐 혈당을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다든지 기계가 아니면은 여기 뭐 목줄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가지고서는 그 혈압 같은 것도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그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삽입형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심장에다가 붙이면 네. 심장에다가 붙이면은 심장의 어떤 건강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앨런 머스크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뇌에 붙여서 우리가 뇌파 신호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감지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컴퓨터에서 그 뇌로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성공적으로 되면 완전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뭔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컨디션 관리나 뭐 아니요. 그거보다도 네. 그 EBS나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BMI를 통해서 그냥 지식을 넣어주는 그냥 건가요? 컴퓨터가 뇌에 넣어줄 수도 있는 이런 기능도 우리들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아까 거죠. 전에 댓글에서도 석대님도 그러셨는데 그냥 예.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게 하는 게 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댓글창에도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예. 피부나 아니면 몸에 이식했는데 그렇죠. 고장이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모든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기기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해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거를 거칠 때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게 그래요.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게 좋은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그렇죠. 발생했잖아요. 이게 추락하면 어떡하지라는 예. 그런 걱정부터 식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100% 안전하게 모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자가 우리 진행하시는 사회자분께서 대답을 잘 해두셨듯이 센서 파트하고 데이터 송신 파트하고 전원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제 다 네.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몸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집어넣거나 죄송합니다. 몸에 붙이거나 집어넣거나 해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신호를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우리들이 핸드폰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네. 핸드폰에다가 신호를 보내면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여기 이제 그 클라우드 메모리에 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요. 이 정보를 이제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어떤 병이 있는데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데 뭔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의사한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냐 해서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저거를 이제 부착을 하고요. 네. 기분이 좋아서 저녁 식사를 너무 과다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이제 그만 드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부터 자꾸 우려만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께서 예. 질문을 주셨는데 아,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몸에 부착하거나 예. 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칩을 사용을 할 경우에 예. 이 정보가 어디론가 전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정보만 보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전반적인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 정보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그 업체가 아니라 해킹을 당하거나 막 그럴 경우에 이제 보안 문제도 있죠.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AI 뭐 대화해주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이제 맞습니다. 어디 예. 예.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소스를 다 가져가 가지고 그걸 그렇죠.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되고 있겠죠. 염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솔직히 대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그걸 하고 개발대로 하고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하는 어떤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서는 있지만 그런 보안 문제를 물론 풀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발 이런 것도 우리들이 고려를 해봐야겠죠. 좋으신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마 뒷부분에 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칩에 필요한 게 또 반복되지만 네.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센싱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 네. 특히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전기 에너지죠. 네. 전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이유가 이거죠. 미래 주요 전자기기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나오네요. 나노 발전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답은 뭐겠어요? 아, 전력, 네. 뭐 전원. 그래서 답을 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전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진행하고 싶냐면은 어떤 종류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얼마나 크기만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질문하고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개인이 다루는 컴퓨터의 숫자가 1900년대 그에서 1900년대 말 그다음에 이제 현재 2020년에 왔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약간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1940년대에는 전 세계에 컴퓨터가 몇 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전혀 뭐 그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은 개인이 컴퓨터를 하나씩 그래도 이제 갖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90년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확실하게 컴퓨터는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는 집에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몸에 소지하고 다닌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뭐 들고 다니세요? 휴대폰은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컴퓨터를 하나씩 떼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나노 소자들을 이제 우리가 몸에서 들고 다니든지 붙이든지 심든지 하게 되면은 점점점 이런 어떤 전자 소자의 개수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거의 특히 수신 여기 여러분들 왜 신호 요새 블루투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와트 정도면 됩니다. 단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수백에서 수와트에서 킬로와트에서 이제 미리와트까지 포인트 빨간색으로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작아서 네.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전력, 에너지도 이제는 나노 소자를 동작시키는 데에는 충분할 수 있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노 발전기라는 거를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나노 발전기라는 거는 나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이제 나노 발전기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 큰 쪽부터 와볼까요? 여기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쓰는 그 전력이 저기 어리신 분들은 조금 이 단위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기본 단위 와트를 중심으로 해서 1000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000배가 늘어나면 킬로와트,
그 다음에는 메가, 그 다음엔 기가, 요새 뭐 메모리 기가 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테라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이 9개가 붙었으니까는 거의 10억 배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되고, 한 도시에서 쓰는 게 한 기가와트 정도 되고, 비행기 날 때 쓰는 게 한 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큰 전기기기 쓰는 게 이제 킬로와트 정도 되고요. 우리 컴퓨터는 이제 와트 수준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조그만 나노 소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와트면 충분하고 2분 더 작아지면은 마이크로와트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왜 굉장히 그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겨울철이면은 자주 일어나는 정전기 있잖아요. 네. 정전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 에너지로 왜 작은 에너지도 이제 그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기기를 동작시키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노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 지속 가능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그 자가 발전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전원을 끌어오거나 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전원을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또는 나노 그 시스템 소자에 필요한 우리가 에너지를 나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노 에너지를 만드는 게 결국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노 발전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이런 자가 발전이 왜 필요하냐라는 관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노 발전기의 유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힘들면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까요? 교체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충전 하여튼 불편할 그렇죠. 수도 예, 있고. 충전이 네. 불편하고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몸 안에 심은 소자 같은 경우에 네. 이걸 어떻게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겠어요? 굳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수확을 할 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생체 에너지 같은 걸. 예. 그래서 이제 그 생체 에너지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극한 환경, 뭐 이제 가서 교체하기 싫은데 뭐 제가 조금 뭐 이해가 그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거요? 굉장히 높은 뭐죠? 이 고가 탑, 그렇죠? 송전탑 또는 뭐 사막 같은데 이런데 어떤 우리가 센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거의 전원으로 나노 발전기를 쓰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노 발전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네. 되겠고요. 질문은 안 들어오면 그러면은 다음번 이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내는 걸 우리가 에너지 수확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하베스팅을 번역한 게 이제 하베스팅 수확,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수확이라는 거는 그 우리 솔직히 지금 요새 많이 얘기하는 태양광도 에너지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주변에서 그냥 빛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열전 소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왜 그 산에 큰 이렇게 날개 달린 발전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에너지 하베스팅 중에 하나예요. 풍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고. 나노 발전기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수확하는 어떤 작은 소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해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들이 이제 나노 발전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노 에너지 자체가 예.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약간 예.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도 전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유해한 그런 네. 거는 없고요.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수확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발전이라는 것보다는 수확, 그러니까 하베스팅,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줍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버려질 거를 줍는다는 개념에서 죽줍이라는 죄송합니다. 예.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아 예. 저는 신세대 용어는 잘 네.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가발전, 차세대 전자소자들의 전원 공급으로는 이제 자가발전 에너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고,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벽에서 플러그 꽂아가지고서는 네. 쓴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고, 여기도 잔뜩. 예. 그 다음에 전지도 이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전지는 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 환경 같은 경우는 교체가 네.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전 질문에 이제 몇 개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지는 또 이게 폐기를 시킬 때 굉장한 환경 오염을 네. 일으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가 발전을 하면 좋고, 아까 이 자가 발전에 이제 예로서 태양광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열전 소자, 여기 풍력은 제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나노 발전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계적인 동작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뒷부분에 이제 조금씩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크게 나노 발전기는 압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도 그냥 압전형이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마찰전기. 요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사진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그 아까 제가 이거 강조한 이유가 이런 정전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고요. 압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도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뭐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면 뒤에서 불 반짝반짝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안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압전 물질을 신발 밑에다 깔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이 몸무게로 위에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가했을 때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 반짝반짝 불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 설명한 거를 이제 여기 이제 강조하냐고 조금 흔들어 봤습니다.